자, 그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으로 이어갈게. 조금 이제 집중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좀 5분 정도 쉬고 이 부분을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아관파천기가 고종 참 힘들었던 시기였을 거예요. 사실 안전을 지키기는 했지만, 그 나라의 위신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종도 마음이 참 좋진 않았겠지. 그냥 여담이지만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기 전에 1년 정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경복궁에서 정말 막 덜덜덜 떨면서 막 목숨의 위협도 받고 했었던 그 기간 동안에 고종이 정말 마음이 불안하긴 했었나 봐요. 그 누군가가 자기를 독살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독살 시도가 있었기도 했었고, 그래서 고종이 이제 수라상을 받지 않았다고 해. 그래서 유일하게 섭취했던 음식이 날달걀. 왜냐면 거기에는 계란 안에는 누가 독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그 고종이, 선교사들과도 굉장히 친분 있게 지냈었는데, 이제 선교사들 부인이 음식을 해다가 주면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통에다가 넣어서 자물쇠로 잠가. 고종이 열쇠로 그걸 열어. 그거를 또 먹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음식이 얼마나 오랫동안 먹을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해. 하여튼 그런 날을 거치다가 아관파천을 했는데 이제 계속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 수는 없으니까 돌아오게 될 거야. 그래서 1년 만에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환궁, 돌아올 환자예요. 환궁을 하게 돼. 덕수궁으로 돌아온 이유는, 이것도 안타깝긴 한데, 덕수궁, 경운궁 주변에 다른 외국 공사관이 굉장히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빨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운궁으로 환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환궁할 때 이제 독립협회나 뭐 아니면 다른 대신들도 국가의 위상을 높이자. 우리도 황제 나라로 하자. 지금 이때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되게 높아서 이제 조선이라는 이름을 바꿀 거예요. 대한 제국으로. 황제의 나라니까. 그래서 이때 나오는 말이 바로 칭제건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칭제, 황제를 칭하고 건원, 연호를 세운다. 자, 연호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 얘들아? 연호? 연호를 새로 한다는 거는? 그래서 연호를 한다는 거는 뭔가 중국과 비교해서 대등의식을 드러내는 거거든. 그래서 연호를 새로 바꾼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새로이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겠지. 그래서 이때의 연호는 이제 광무예요. 이때부터 광무 1년, 광무 2년, 광무 3년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연호를 광무로 해. 그리고 이제 황제로 즉위를 하는 건데 황제가 됐다라는 거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즉위식을 또 따로 해요. 이제 고종이 그냥 왕이 아니라 황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동안은 중국의 천자만 이렇게 황제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중국의 천자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특별한 특권이 뭐냐면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즉위식을 하는 거야. 이제 조선도 중국 황제랑 똑같이 하는 거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즉위했는지를 볼게. 환구단이라고 이야기를 해. 혹은 원구단이라고도 해. 여기 보이는 지금은 없지. 지금은 없는데 이렇게 여기 환구단,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에서 나도 황제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종의 그때 모습들 이렇게 제복도 이렇게 하고 머리도 단발을 했지. 그래서 고종과 여기 이제 조선의 마지막 황제가 되는 순종 여기 덕혜옹주도 있네. 네, 다시 칠판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조선은 대한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 이제 황제 중심으로 여러 가지의 개혁을 하게 돼요. 그 연호가 광무니까 이때 개혁을 뭐라고 부른다? 네. 광무개혁으로 부른다라는 거지. 이제 광무개혁은 아무래도 고종 황제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처럼 급진적인 개혁처럼도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옛날에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호를 등장을 시켜요. 구본 신참. 자, 구본 신참 무슨 뜻일까? 옛구, 근본본.
새로울 신, 참고할 참. 그 뜻을 해보면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옛 것을 바탕으로 거기에 새로운 걸 좀 첨가를 하는 거야. 그런 정책의 방향이겠죠. 그래서 광무개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면에서의 개혁과 경제적인 면에서의 개혁을 한번 나눠서 보자. 어쨌든 대한제국이니까 나라의 체제와 황제의 권한을 규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만들어요. 왜 대한제국 헌법이라고 안 하냐면 우리나라 헌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국회의원이 만들지? 근데 이때는 뭐 국회의원 그런 거 없으니까 이제 황제와 이제 관련된 이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내리는 거지 만들어서. 그래서 국제라고 해요. 그래서 자주 독립된 나라이고 황제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라는 거를 규정을 한 일종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대한민국 국제를 보면 그냥 다 황제의 권한이 엄청 무한하다 막 그런 걸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우리 책의 244쪽에 자료를 한번 볼까? 여기 244쪽 하단인데 이 자료 보면 대한제국은 세계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 만세불변이 뭔 뜻일까? 거의 영원히 변치 않는 3조. 무한한 공권을 누린다. 황제가 육해군 통솔하고 군대 편제 정하고 법률 제정하고 조약 체결하고 그런 권한이 다 누구한테 있다? 황제한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칠판으로 갑시다. 그래서 대한국제 이런 내용처럼 사실상 거의 황제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이런 권한을 막 무한히 누린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부를 설치를 하는데 그 원수부는 그 모든 대한제국 내 군사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황제가 대원수로 모든 군대를 다 통솔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나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또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그 황제를 호위하는 친위대도 늘리고 서울을 지키는 시위대도 늘리고 지방의 진위대도 늘리고 그래서 여튼 군사력 키우는 데 집중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면에서의 개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의 개혁을 한번 봅시다. 우리 책에 245쪽에 잘 나와 있는데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해요. 양전 사업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토지를 측량을 하는 거거든. 왜 갑자기 측량하냐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예요. 근데 원래 조선 시대에도 뭐 100년에 한 번씩 토지를 한번 싹 조사해서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또 전국적으로 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서 그렇게 뭐 몇십 년, 100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양전사업, 토지를 측량을 다 해서 토지 소유자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라는 걸 발급해줘요. 지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지금 뭐 주민등록등본 떼면 나오는 것처럼 이게를 다 발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뭔가 이렇게 확립해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계가 대한제국 하면 가장 잘 나오는 키워드이기도 해요. 밑에 있는 식산흥업 정책인데 심을 식자야. 산업을 심고 산업을 막 부흥시킨다. 그래서 식산흥업을 하기 위해서 뭐 공장도 엄청 많이 짓고 회사도 설립을 하고 은행 같은 것도 이때 되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유학생도 많이 보내. 그리고 어떤 기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광무학교, 농사학교 막 이런 것도 만들어지거든. 광무학교는 이제 광업학교인 거야. 농업에 대한 학교도 만들어져. 막 국가 위주로 발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제국에 어떤 개혁의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왜 지금 되게 많이 선생님이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겠지만 누구의 권한을 막 강조한 거야. 그렇지. 고종 황제의 권한만 엄청 실히 강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황제권 강화에만 치중했다라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독립협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민권 이런 건 오히려 되게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고정에 대해서도 평가가 갈리는 면도 있어요. 뭐 그래도 개혁적인 면이 있었고 서양 문물에도 마음이 열렸었고 이렇게 하지만 뭐 어쨌다. 이게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은 좀 아쉽다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러나 고종은 끝까지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권 침탈에도 맞섰던 면도 있고 저항했던 면도 있어.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 영상에서 하게 될 거니까 그때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다 본 친구들에게는 이제 수업을 잘 들었음을 확인하는 질문을 보내줄 거니까 그 질문을 보고 이제 답변을 보내주면 선생님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은 것으로 인증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